지우의 영원한 파트너이자 에이스, 피카츄의 가죽을 뒤집어 쓴 무언가가 아닌가 의심되는, 어떤 몸에 좋은 걸 주입해감에 기른 건지 그 비결을 너무나 알고 싶은 지우의 피카츄 분석 들어갑니다. 숲에 피츄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외톨이였던 피츄는 물이 저어 살아가는 다른 포켓몬들을 부러워했었죠. 어느 날 절벽에서 떨어진 피츄를 켄카가 구해주고 그대로 그 켄카 무리와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피츄의 덩치가 커져 켄카가 힘들어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피츄는 고민하다 켄카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떠나는 순간 그 동안의 켄카의 애정을 증명하듯 친밀도로만 진화하는 피카츄로 진화합니다. 그렇게 혼자 살아가다가 오박사한테 잡혀버리고 마는데, 그렇게 잡힌 피카츄는 지우에게 지우의 첫 포켓몬으로 주어집니다. 처음에는 말을 뒤지게 안 들어요. 이후 성원승이라든가 리자몽, 갸라도스, 맘목구리, 몰드류 등으로 이어지는 금쪽이 기믹의 대선배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포획하려던 깨비찬 무리에게 쫓기게 되고, 피카츄부터 지키려는 지우의 모습을 보며 피카츄의 마음이 열리는데, 참고로 이때 사용한 건 전기 쇼크입니다. 번개, 하다못해 10만 볼트 아닐까 저도 의심을 해봤는데요. 지우가 처음으로 10만 볼트를 지시한 게 웅이 아버지 무능에 만나서 물레방아 돌리고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기 쇼크 말고는 지시한 전기 기술이 없어요. 상록시티에서 로켓단과의 싸움에서도 비존을 잡을 때도 전기 쇼크만 사용한 게 말이 되냐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포켓몬 애니메이션 시리즈에서 연출만을 기준으로 어떤 기술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첫 시즌이 가장 심한데 전기 타입을 예시로 들면 전기 쇼크 10만 볼트는 사실상 연출이 같고요. 피카츄!電気ショックだ! 피카츄! 10만 볼트다! 이후 배우는 번개도 그냥 전기 쇼크 10만 볼트 비스무리한 연출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피카츄! 雷だ! 불꽃 타입의 경우도 화염 방사와 배우리 불꽃이 비슷하게 나오고요. 火炎放射だ! 레드! 炎の渦で跳ね返せ! 에이지부터는 좀 나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바람 일으키기, 날려버리기 같은 기술들은 대사 없이 구분하기 힘들고, ドクケールちゃん吹き飛ばしよ! 최신 세대까지 넘어와도 돌떨구기와 스톤 엣지의 연출이 비슷한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行くぞグライオン! ストーンエッジ! 岩落としゲット! もうこれでガンガンいけるぜ! 따라서 제 채널에서는 작중 인물들의 대사, 묘사로만 기술 사용 여부를 판단하려 합니다. 쭉 보니까 그게 가장 정확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슬이 자전거도 시꺼멓게 태워먹고, 로켓 다니기 전기 쇼크로 평생 이루지 못할 목표를 심어주고 여행을 시작하는데, 비행 앞에 벌레를 내보내는 정신나간 감독 때문에 뒤질 뻔한 후배를 대신해 나가서 피존을 포획하는데 성공하고, 포켓몬 센터에 들렸다가 포켓몬 리그 포스터를 보고 한 감독과 출전을 선언한 뒤 늘 밥을 해주던 포켓몬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고의 동료, 밥이면 밥, 조언이면 조언, 개그면 개그, 아낌없이 다 해주는 웅이를 스카우트하러 갑니다. 첫 번째 도전은 또 땅 앞에 전기를 내보내는 정신나간 짓을 해서 패배하는데, 이대로는 다 죽겠다 싶었는지 물레방아 돌리고 각성해서 10만 볼트 배어와 상성을 씹어먹기 시작합니다. 피존 다음으로 출전해 꼬마돌을 바삭바삭하게 튀겨주고 롱스톤도 튀기려는데 웅이 동생들의 만류로 무승부가 되어버립니다. 이때 지우에게 맞고, 사실 포켓몬을 키우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웅이가 지우에게 합류하며 레귤러들이 전부 모입니다. 이후 상성상 유리한 블루체육관은 자전거 태워먹은 게 미안했는지 패스하고, 상성상 불리한 지우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얼굴을 붉힌 수우미의 탕구리, 1000화 넘게 피카츄를 제외한 지우의 최고참 포켓몬으로 지우의 나와바리를 관리해주던 이상의 신을 씹어먹습니다. 갈색 체육관에 도전하는데 아직은 양심적으로 라이츄에게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간호순에게 진화 제안을 받으며 천둥의 돌을 받지만 거부하고, 진화하지 않는 피카츄만이 갖고 있는 강점인 스피드를 살려 고속이동과 머나먼 훗날까지 사용하는 전광석화를 배워 승리합니다. ピカチュ高速移動だ! よーし電光石火だ! 이후 번개까지 배워서 노랑 체육관에 도전하지만, ピカチュ試合場いっぱいに雷を落とすんだ! 왜 기술이 5개냐고요? 그때는 그게 당연했어요. 당연히 본가 이야기는 아니고요.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 첫 번째 시즌 속칭 무인편까지는 본가의 기술 4개 고증은 가볍게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지우가 피지컬로 삥이라도 뜯어서 기술 머신을 무한으로 수급한다고 가정해봐도 한 시합에서 4개 이상의 기술을 쓰는 경우도 있었기에 그냥 첫 사용과 마지막 사용을 기준으로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다행히 에이지부터는 기술 4개 고증이 많이 지켜지지만 그래도 안 지켜지는 경우도 종종 나오는데, 이는 그 포켓몬을 다루게 될 경우 다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노랑체육관에 도전하지만 상대가 하필 그 시절 모두에게 PTSD를 심어주고 밤에 엄마 손 잡게 만든 초련이라 패배하고 초련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고스트 타입 포켓몬을 잡으러 갔다가 따라와준 고우스트 덕에 2차전은 판정승을 거둡니다. 다음엔 경험치 덩어리들 가볍게 받아주고 자신감이 붙어 딱 봐도 세 보이는 놈한테 덤비다 집니다. 여기에 충격을 먹어서는 아니고 그냥 피카츄의 숲에서 행복해하는 피카츄를 보고 지우가 놓아주려고 하지만 지우를 다시 따라옵니다. 이 에피소드에는 살짝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바로 전 회차가 이제는 너무나 유명해진 그 폴리곤 에피소드입니다. 이 사태로 인해 방영 중단된 후 4개월 만에 방영이 재개되면서 나온 첫 에피소드인데 시청자와 재회하게 된 소감을 지우와 피카츄의 이별 및 재회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무튼 이후 새로운 약을 만들기 위해 파라스를 진화시키고 싶어하는 링링의 특훈을 도와주고 하나마치리 대회에 출전하는 이슬이를 도와 여러 포켓몬을 쓰러뜨립니다. 토게피의 주인을 정하기 위한 싸움에서 나옹을 쓰러뜨리고 다음은 정말 오랜만에 체육관전에 출전하는데요. 홍련 체육관전에서 태업하는 리자몽 다음으로 출전해 강연의 코뿌리에게 상성상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또 씹어먹지만 아쉽게도 에이스인 마그마한테는 패배합니다. 비주기로부터 잠시 상록 체육관에 맡은 경험치 덩어리들에게 가볍게 승리를 거두어 8개의 배지를 모으는데 성공하고 포켓몬 리그로 향하던 중 사이조의 텅구리도 튀겨주며 상성을 씹어먹는 자신의 사기성을 다시 드러냅니다. 지우의 첫 번째 리그 출전입니다. 3회전 얼음의 필드에서 킹크랩의 다음 주자로 나와 피카츄의 스피드를 막느라 필드의 얼음을 전부 녹인 윈디를 물이 전기가 잘 통하는 점을 이용해 역으로 쓰러뜨리고 4회전 풀의 필드에서 이상희씨 다음으로 출전해 모다피의 가죽을 뒤집어 쓴 무언가에게 세상은 아직 넓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질버기의 활약으로 진출한 16강에서 꼬부기 다음으로 출전해 후니의 버터풀을 신기술인 이판사판 태클까지 사용하며 쓰러뜨리지만 아쉽게도 뒤이어 나온 후니의 파이리에게 패배합니다. 지우의 첫 모험인 관동지방 모험이 끝나고 미지박사로부터 전송이 불가능한 GS볼을 받아오는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미지박사를 만나고 눈이 돌아가 버린 웅이를 유기해버리고 새로운 밥 셔틀 관철이를 영입하는데 관철이의 소개로 오렌지 리그를 알게 되고 여기에 도전하기로 합니다. 오렌지 제도를 모험하던 도중 사천왕 칸나를 만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깨닫고 유자체육관에 도전하는데 파르쉘에게 처맞은 데미지가 아직 남아있나 또 집니다. 이후 희군의 강챙이한테도 패배하고 심지어 경험치 덩어리들이 겨우 고철 좀 주워왔다고 경험치를 역상납해버리는 불상사까지 발생합니다. 끔찍한 5연패 이후 구아바 체육관에서는 오랜만에 승리를 거두긴 하는데 이거 자몽엠 캐리 아닌가. 이후 오렌지 리그 위너즈 컵에 나가는데 메타몽도 이기고 망나뇽도 이기긴 하는데 이거 진짜 자몽햄 캐리 아닌가. 입스라도 온 건지 이후에도 아무리 바람이 포켓몬이라지만 EV한테도 패배하고 이런 피카츄의 부진 때문인지 배틀 쪽 육성에는 재능이 없는 관철이를 유기해버리고 청소, 빨래, 밥 등 낯일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대체 왜 쫓겨난 건지 의문인 웅코치를 다시 주워옵니다. 간 여행을 떠난 타는 쓰레기도 빠르게 처리 못하는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깝네요. 9세대까지 기준으로 본가에서도 사용 불가능한 몸통 박치기까지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보다 못한 한 감독이 상성상 유리한 도라지 체육관에 기 살려주러 치코리타 다음 주자로 투입하는데 오랜만에 찜찜하지 않은 제대로 된 승리를 거둡니다. 비상의 부우부와 두투리오를 차례차례 치킨으로 만들고 상성상 유리한 피존투를 상대로 패배하긴 하나 2킬 했으니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볼 수 있나? 카렌의 메리프 양악 한번 해주고 고동체육관의 치코리타에 이어 마지막 주자로 나가 단디기를 가볍게 제압하지만 상성상 유리한 스라커한테 또 져버립니다. 이후 리아코의 주인을 정하기 위해 이슬이와 시합하는데 이제는 하다하다 토게피한테까지 집니다. 아무리 토게피가 귀엽다지만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건데 이 전기쥐 새끼. 다행히 이후 야생이 야부엉을 잡는데 도움이 되고 놀랍게도 상성상 불리한 누오는 또 이깁니다. 체리의 키링키도 양악하면서 슬슬 감을 잡나 싶었지만 다음 상대가 무려 금빛시티의 악몽 뉴비 절단기 꼭두여서인지 집니다. 꼭두야 뭐 다들 꼭두한테 한 번씩 져봤잖아요. 꼭두 정도면 명예로운 죽음 아닌가 싶네요. 다행히 리벤지전에서는 승리를 거두는데 그 다음 체육관인 인주체육관에서 야부엉 다음 주자로 나와 또 고우스에게 집니다. 그래, 고스트 에스퍼는 애니메이션에서 사기로 나오니까.
여기까지의 피카츄의 전적 정리 일부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느낌을 요약해보면 초반에는 분명 상성도 씹어먹을 정도로 강하게 묘사되다가 언제부터인가 전적이 처참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작품 내적으로 보면 나름 강연의 콧불이나 비주기의 포켓몬들도 때려잡던 놈이 좁게 보면 칸나 파르실전 이후, 넓게 보면 후니 파이리전 이후부터 비리비리해지는데 이게 입스, 슬럼프 뭐 이런 거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작품 외적으로 보면 단박에 이해가 가능한 게 오렌지제도 이전까지는 피카츄를 제외한 이상희씨, 파이리, 꼬부기가 제 역할을 못해 위기를 만들고 그걸 피카츄가 해결하는 그림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나마 파이리가 같이 통나무 좀 들어주나 싶더니 리자몽으로 진화하면서 아예 통나무 위에 올라타 버리죠. 그러나 오렌지제도부터는 이상희씨, 꼬부기가 성장하고 리자몽이 지우를 자신의 트레이너로 인정하게 되면서 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누군가는 위기를 만들어야 이야기가 재미있어지니 위기 메이커로 피카츄가 낙점된 것입니다. 마침 바로 직전 시즌까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던 피카츄라 그런 피카츄가 쓰러지면 위기감 조성이 제대로 되죠. 그러나 우리는 작품 내적으로만 봐야겠죠. 이